저는 정확히 공중파에서 18.8개월 시사 촬영 감독을 하고 있고요. 뭐 직업이 사회적 이슈랑 뭐 팩트 체크, 민식이 부모님께서 엄보를 해달라 뭐 이 얘기를 했던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40에서 50km 달렸다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월 8일날 가해 운전자분께서 1심에서 근거 인용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항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 최초에 삼성화재 쪽에서 4억 원을 불렀을 수는 있어요.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문제라 왜 민식이 부모님은 7억 을려고 했냐. 법에서는 손해배상보험에다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거예요.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발표했습니다. 14일 오전에 민식이 아빠는 서장실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뒤집고 이런 적도 없고 서장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만 민식이야, 민식이 부모님을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뭐 어떤 게 카더라이고 또 어떤 게 진실이고, 그리고 뭐 민식이 어머니 요즘 대두되고 있는 7억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어느 게 팩트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확히 공중파에서 18.8개월 시사 촬영 감독을 하고 있고요. 뭐 직업이 사회적 이슈랑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번 민식이 사건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식이 부모가 왜 욕을 먹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으로 가해 운전자가 근고 2년형을 받았다. 근고형은 강제 노역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징역살이를 가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루에 좀 10,000원 정도 돈을 받고서 8시간에서 9시간, 그래서 6일 동안 그냥 무조건 어디 뭐 공장 이런 데 가서 막 일하라 시켜요. 민식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판사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를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거는 뭐 민식이 부모님께서 엄벌을 해달라 뭐 이 얘기를 했던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판결문에서 나온 그대로가 팩트인 거겠죠.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과 사망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차량면에 깔린 점을 보아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분석서를 냈죠. 그때 이제 회신과 함께 이제 사망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차량에 깔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차량에 깔렸다는 거는 이 차가 이제 빵 친 게 아니라 빡 밀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팩트인 겁니다. 특히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식이 자체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저희가 민식이가 자동차에 튀어나온 것만 여기까지 봐왔다는 겁니다. 가해 차량은 민식이를 치고 차 밑으로 깔린 채로 7m 이상을 간 뒤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우리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때도 고양이가 빨리 튀어나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치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치게 되죠. 근데 전혀 브레이크를 7m 뒤에 밟았다는 게 이 양형 이유입니다. 사실 민식이가 치이기만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이분이 운전하면서 딴짓을 했다는 증거죠.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가해자가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대전 아파트 내 뭐 횡단보도에서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뭐 근거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 A씨도 자기가 억울하다 항소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1심 근거 1년 4월에 사건 관련 재반 사항을 적정 범위의 영향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부산에서도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그냥 치여서 사망하겠죠. 이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를 그냥 게을리했다, 그 과실을 무겁게 인정해갖고 1년 6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식이 부모가 40에서 50km 달렸다, 이거 거짓말 맞습니다. 거짓말 맞는데 이거를 시기적으로 역학적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뭐냐면 민식이 부모님이 거짓말 친 거는 맞으나 이 시기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초 방송에 민식이 사건이 나온 건 2019년 10월 초예요. 그때 이제 뭐 각 언론사에서 뉴스 뭐 채널에 막 소개되기 시작을 했고, 가해 운전자가 40에서 50km로 달렸다 뭐 이런 인터뷰들을 막 합니다.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채널A 아이콘택트 14회, 거기 출연하시면서 이슈화가 돼요. 그게 뭐 2019년 11월 18일 방영했습니다. 11월 19일 날 MBC의 대통령의 국민과에 대해 참여했죠.
민식이에 대해서 그때 막 인지하기 시작하고 민식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론몰이가 막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40-50km로 달렸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냐 진실이었냐? 그때 당시는 40에서 50km 달렸다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왜? 민식이 할아버지가 해당 운전자한테 어떻게 운전했길래 이랬냐 했을 때 해당 운전자가 40-50km로 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민식이 부모님이 40-50km로 달렸다고 인터뷰를 계속 했던 분이에요. 23.6km라고 알게 됐던 게 2019년 11월 25일 날이에요. 첫 재판 때 도로교통공단은 이제 주변 차량 블랙박스 뭐 바탕으로 해갖고 속도니 뭐니 막 이렇게 해보고 이제 실험 한번 해보니 23.6km가 분석 발표된 거예요. 그거 뭐 재판장에 술렁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 자체에서 민식이 부모님 거기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23.6km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근데 애가 죽을 수 있냐? 뭐 난리치고 가해자 쪽에서도 야 거봐 23.6km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러면서 재판장 안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 민식이 부모님 쪽에서도 크게 반발했고 가해자 쪽에서도 크게 반발했어요. 이 반응을 보면은 결국 민식이 부모는 2011년 11월 25일 날 알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반응 자체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내였다는 분석 결과에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컸거든. 자기네도 되게 황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채널A에 이 18일 날 나가려면 그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최소한도로 여러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최소한도로 3주 정도는 벌써 촬영이 끝나고 2주 반에서 3주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편집하고 가편하고 뭐 구성 짜가지고 내보냅니다. 방송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딱 찍어가지고 뭐 내일 일주일 뒤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최소한도로 3주 전엔 촬영이 됐다. 그 전까지는 민식이 부모님은 몰랐다. 23.6km인지 가해자 쪽도 몰랐다. 첫 재판 때 서로 가해자나 피해자나 두 분이 알게 됐다. 그때부터 민식이 부모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했다 하면서 여론들이 막 싸늘하게 식어가고 그때부터 댓글들을 달기 시작해요. 야 나쁘게 해가지고 너 국민청원 해가지고 너 그렇게 됐다. 그때부터 이제 질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민식이 부모는 또 비디오북에 나와서 사실과 틀리게 제가 말한 거를 인정했습니다. 키로스를 사실과 틀리게 말했다 인정을 했고 페이스북 악플러들이 들어와서 페이스북 댓글을 달았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메시지에 댓글을 남깁니다. 그 뒤로는 40-50km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이 전에 첫 재판 전에 민식이 부모님이 했던 인터뷰 영상들과 그런 것들만 보고 지금 민식이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혹이 이겁니다. 재판 후 민식이 부모가 항소했다. 뭐 요거에 대한 의혹인데 이거 100% 카더랍니다. 민식이 부모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민식이법으로 바뀌기 전에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한테 최대 형량을 구형한 거예요.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가 숨졌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44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응해 5월 3일 항소했다. 민식이 부모가 항소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구형에서 자기네 형처럼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5월 3일 날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가해 운전자분께서 1심에서 금고 2년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항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구급차니 긴급자동차 민식이법에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8조 2항에 보면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점의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 시급성과 불가피성, 뭐 정상을 창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의 1항에 따라 형을 강경하고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무조건 사고가 나면은 긴급자동차는 처벌을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건 판사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 구급차법을 바꿔야 된다 했던 게 구급차 운전자 김모 씨가 신호를 위반해서 주행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7%로 나왔던 SUV 운전자랑 부딪히게 됩니다. 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서 정의조사하고 그랬어요. 구급차도 사고가 나면 따로 면책 규정이 없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목에 걸려서 호흡과 맥박을 잃은 뭐 할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구급차가 이제 대형병으로 들어가면서 유턴을 했죠.
그때 다른 차가 구급차를 박았습니다. 이 구급차 운전자도 신호 위반했다는 걸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고 나면은 다 그렇고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원래 처벌받습니다.